자, 지난주에 미국의 국무부 주요 인물 3명이 한국에 와서 방위비 분담, 그리고 지소미아, 그리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등에 대해서 한국에 여러 가지 압박을 했는데요. 문재인이 주말에 청와대에다가 5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한 말에 야마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지소미아 대처하자. 그걸로 끝난 거라고 봅니다. 그건 뭐냐? 지소미아를 파기를 유지하겠다라는 확실한 의지를 보인 거죠. 핑계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다고 하지만 그게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호들갑 떨던 데에 비해 적극적으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커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일본과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과의 동맹관계 설정의 바로미터가 돼버린 지소미아 종료 문제에 대해 문재인은 그대로 끝을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정액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가운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을 거론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소미아 방위비 그리고 인도 태평양 전략 3개 중에 1개 이상 플러스 알파를 확실히 안 들어주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총선 전에 설수시키는 액션을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국방부가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합참의장을 입을 통해 평범한 미국인이 한국과 일본에 왜 미군이 배치돼야 하는지, 주둔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정치인, 트럼프류의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해도 그것이 매우 이질적이고 트럼프 같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미국의 정치판은 안 그렇다 이러고 국방부에서는 이런 말은 말도 못 꺼내는 소재였는데 이 합참의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쇼킹합니다. 자, 이 마크 밀리 의장이 군용기를 타고 인도 태평양 순방길에 오르면서 기내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미일은 함께하며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더욱 강하다. 이렇게 상식적인 말을 하면서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미국 국민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을 바라보며 왜 저곳에 미군이 필요한가?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 이들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어해 줘야 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미국의 의문사항이다. 미군이 어떻게 동북한의 무장 갈등 촉발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안정화 세력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점은 미국 국민들은 왜 돈을 들여가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군이 있는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방점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지소미아는 영내 안보와 안정의 핵심이다. 일본과 한국 사이가 멀어질 경우 이득을 보는 나라는 북한하고 중국뿐이다. 그들은 공동의 안보 문제를 가지고 있고 중국과 북한은 함께일 때 더욱 강하다. 한국, 일본, 미국이 분리되는 것은 명백하게 북한과 중국의 이익이다. 그래서 삼국이 긴밀하게 우리 삼국이 제휴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거론했어요. 앞의 문제는
방위비 인상이고 뒤에 문제는 지소미아를 합참의장이 거론한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합참의장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또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과 일본을 곧 지금 방문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부자나라 안보 무임승차 없다. 트럼프가 지금 거듭해서 강조해온 자신의 대선 시기에 공약을 한국을 타겟으로 현실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는 지난 8월 초에도 기자들에게 한국과의 관계가 좋다 하면서도 방위비 문제는 불공정하다 말을 하며 한국은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으며 더 많은 지불을 하는데 동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32,000명의 미군이 한국에 있고 약 82년간 한국을 도왔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 트럼프는 숫자나 이런 데 약해가지고요. 이 사람의 말에 그냥 맥락만 이해해야지 구체적인 수치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지난 2월 달에도 작년분 한국의 분담금을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를 더 정액을 이끌어냈다. 이것도 또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자신이 과거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한국 측에 물으니까 그때는 왜 옛날에는 안 올렸냐 하니 한국 측이 아무도 우리에게 올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고 답변까지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21조 달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미국이 세계를 보호하는데 큰 돈이 들어가서 그렇다. 그래서 전 세계의 미국의 지금 안보가 아닌 각자의 안보를 미군에 잘 사는 나라들이 의존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다 비용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나토하고도 지금 방위비 정액 압박을 하니 유럽이 발칵 뒤집어져서 동맹과 장사하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크롱은 나토는 내사 상태라고 프랑스는 특유의 나토에 소극적이었죠. 자, 이러니까 또 메르켈이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내일 한국에 들어오고요. 또 모레는 지금 에스퍼 국방장관이 한미 연례 국방장관 회의차 한국에 옵니다. 최고의 의제는 지소미아하고 방위비 문제지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국무부 쪽에서 한국을 1차로 주요 인물들이 왔다 갔다면 이번에는 국무부보다 훨씬 급이 높은 국방부의 인물들이 지금 한국에 왔다 갑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집중적으로 지금 한국 국방부와 합참을 상대로 파상 공세를 미국이 펼 걸로 보이고요. 22일, 지금 오늘이 이제 12일이니까 열흘 뒤에 지소미아가 이제 종료된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일본에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국이 이제 만약에 종료시킨다고 하면 자, 이걸 종료한다면 미국이 원하는 한 50억 불을 줘야 돼요. 근데 이것도 종료시키고 50억 불도 안 주고 인도 태평양에 기여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아마 미국이 주한미군의 문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 삼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지금 합참의장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 기자들한테 흘린 거죠. 자, 지소미아가 이렇게 지금 째깍째깍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뜨거워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28,500 중에서 아마 전투부대 순으로 미국으로 먼저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오산 비행장에서 이제 철수하는 비행기를 타게 될 때 한국 경제의 주식이 떨어지고 난리가 날 때 그때서 이 우매한 국민들은 지소미아를 찬성한 자신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 거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광풍요. 이게 사실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북한하고 가까운 파주 일산의 집값은 똥값이고 강남의 집값은 금값인데 파주 일산에서 강남까지가 뭐 수백 킬로 됩니까? 수십 킬로 됩니까? 강 하나 건너면 곧바로 강남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보가 흔들리면요. 사이공이 함락될 때 사이공에 지어진 건물들이 무슨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다 가치 제로가 되죠. 한국의 주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미군 철수가 시작되면 그때서 지금 다들 느낄 거라고 봅니다. 자, SBS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주한미군 꼭 필요한가? 하는 제목의 기사까지도 달았습니다. 자, 오징어 잡이 배 강제 탈북인 북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자, 이들이 타고 온 어선에 용도를 알 수 없는 노트북과 전자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국회 정보위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당 어선에서 중국산 레노버 노트북, 그리고 북한산 스마트폰, 미국산 가민 GPS 장치, 8기가 용량의 SD카드 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마른 오징어 포대, 쌀, 옥수수, 의류, 감기 설사 위장약, 북한 화폐 등이 있었는데 노트북에는 북체제 선전 음악 영상 파일과 오징어 조업 관련 정보가 있고 스마트폰에는 바다로 남하하면서 촬영한 듯한 사진이 55장 있었지 대공 용의점은 없었다 했는데 영세한 북한의 오징어 잡이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GPS 미국산 장치까지 있다. 이게 매우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노트북 안에 뭐 용의점이 없으니 있으니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을까? 영세업 종사자인 이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까지 갖고 내려왔을까? 그래서 북송된 2명이 진짜 어민이냐 아니면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배를 뺏어가지고 타고 내려온 사람인데 사람을 16명 죽였다라는 북한 말을 믿고 유도신문에서 얼렁뚱땅 해가지고 이들을 싸서 돌려보낸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서 이들이 어떤 특수한 위치에 있었는데 탈출했는데 그들의 정보의 중요성 때문에 한국 정권이 이들을 살인자라고 몰아가지고 그냥 북으로 소문나기 전에 지도새도 모르게 돌려보내려다가 문자가 사진이 찍혀서 터진 거냐. 지금 이런 의문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변호사,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정의로운 통일을 위한 법률가 모임이라는 단체에서 서훈, 정경두, 정의용, 김연철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살인방조로 어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명백하게 기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포성줄로 묶고 안대를 가리고 심지어 입까지 막으려고 하며 북송을 이렇게 했고
판문점에서 눈을 떼서 이제 북한군을 보고는 이 사람들이 펄썩 주저앉았다는 기가 찼어요. 그렇다면 정부 주장대로 기순 의사가 거짓이었다면 그냥 북한으로 보낸다 하면 되는 거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눈을 가리고 왜 그랬느냐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은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적십자사가 하는데 이번에는 경찰 특공대가 왜 했느냐. 그래서 처음부터 강제로 이들을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작정한 게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해상에서 16명을 죽였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목선의 구조상으로 갑판 밑에는 통로가 없어 옆방으로 갈래 해도 갑판으로 올라왔다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16명을 조그만한 배에서 지금 아파트 거실 정도 되는 데에서 16명을 죽일 수 있냐는 거죠. 몰래. 그래서 이 자체도 지금 말이 안 되고 남이 잘 때 죽였다는데 오징어 잡이 배는 밤에 등을 켜놓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선원들이 잠깐 쪽잠 자는 거지 잠을 잘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 한국에 머물겠느냐 하니 있겠다 했고 기순 의사를 자필로 대한민국에 기순하겠다고 썼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중점 범죄를 저질렀다고 정부가 주장하지만은 기순 의사를 밝힌 사람을 이렇게 신속하게 북한으로 추방해야 될 이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지금 의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발견 지역에서 합동 조사를 통상 받는데 서해에서 잡히면 서해 해경이나 동해에서 잡히면 동해 해경이나 이런 데서 받는데 납포된 동해 군항에서 곧장 서울에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겨졌다는 것은 이들이 뭔가가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나 정보를 가지고 온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는 이들이 뭔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니까 곧바로 묶어서 북한으로 지도새도 모르게 돌려보내지 않았겠느냐. 기순 의사를 밝힌 이 두 사람은 범죄 행위를 털어놓으며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감정 기복이 심했다는데 이것도 한국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한 한국 정부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통일부 장관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필로 썼다라는 사람이요. 이들의 기순에 대해서는 국민만 몰랐던 거고 청와대와 JSA 부대장이 깜쪽같이 그냥 해치울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지금 기순의 배경에 노트북과 스마트폰 이런 전자기기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들이 그냥 해상 살해 범죄자가 아니라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남측으로 탈출하려고 마음을 먹고 중대 정보 등을 가지고 나왔는데 북한이 한국과의 이 서로 연락망을 통해서 이들을 빨리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있지 않겠다라고 협박하니까 그의 청와대가 굴복해서 이들을 16명의 살인자로 만들어서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돌려보내고 그날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안 됐으면 이 사람들이 납포된 거, 돌려보낸 것도 전부 감추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면 이제 가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그런 사람들이 왔다가 살인자라서 보냈다고 슬그머니 공개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이들이 돌아가게 된 배경에 대한 지금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저는 한국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발의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특검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관련되는 문제라 생각합니다.